분명히 위기예요. 그죠? 우리가 낮은 부품 경쟁이 낮은 위기지만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위기가 되지만 분명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죠?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투자에 보는 눈을 한번 달라지시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강은요, 올해 최고 흥행 상품이 저는 로봇이었다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로봇 시장 실태보다 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로봇을 보면서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 로봇 관련돼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시기에서 이 대한민국의 로봇 시장의 실태, 충격적인 실태를 본다면 이게 위기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보신다면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생활에 점점 파고드는 로봇 산업인데요. 이 올해 11번가 이 그랜드 11절 올해 최고 흥행 상품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로봇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 저는 놀랐었어요. 보통 뭐 음식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이런 쪽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최고 흥행 상품이 로봇 청소기였다는 거죠. 특히 이 로봇 닷이라는 이쪽 업체에서 닷새간 얼마나 팔았냐면 110억 정도를 판매하면서 이제 로봇 시장 특히 로봇 청소기 이쪽에서는 이제 대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그죠? 실생활에서 이제 점점점 사람을 대신하는 이런 로봇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신다면요. 자, 먼저 이 하마스 땅굴,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팔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이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하고 전쟁이나 중동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지요? 여러분들 군사력 이런 거 보면 절대로 이 하마스라든지 이쪽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장 겁내는 부분은 이 가자지구나 이 밑에 보면 이 땅굴, 뭐 북한도 그렇지만요. 이 땅굴이 어마어마하게 요새화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문제였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하마스에 들어가는 땅굴 AI 로봇을 만들면서 그죠? 이 부분들을 먼저 투입을 하면서 위험 신호를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파괴를 해버리는 이렇게 되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보면 하루 만에 150여 곳을 파괴할 정도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실이지 않습니까? 로봇이 군사용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 당장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했을 때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자, 교촌치킨이 이 뉴로메카 인디와 협업을 해서 전국 가맹장 대상 이해를 해서 로봇 조리 자동화 설명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촌에서는 시간당 최대 몇 마리까지 하냐면 30마리까지 닭을 튀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연평균 4천만 원 정도를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년이면 4천만 원이지만 2년, 3년 이렇게 되면 점점점 세이브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애 간식 식품 중에 하나 이 치킨까지도 이제 사람이 튀기는 게 아니고 로봇이 튀기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부분은 뭐 자영업 쪽에 해당되는데 산업적인 어떻게 되느냐? 산업 쪽에서는 점점점 자동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2016년에 합작 설립한 두림 야스카와 이 부분들을 지금 국내외 공장, 그다음에 현대, 기아, 르노, GM 등등 해서 빠르게 지금 이렇게 자동화 로봇들이 조립을 하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이 자동화 로봇들이 사용한 품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인간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동차, 뭐 육가공, 배터리 업체, 반도체 등등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공장 자동화가 인간을 대신하는 부분들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농업에서도 자, 지금 보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고정밀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소는 제초라든지 아니면 우리 항상
추석 때 되면 성묘하기 전에 벌초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앞서 얘기했던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이 보고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 오차 범위가 10cm 밖에 안 될 정도로 이제는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엔터기에도 이런 바람이 지금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로봇 지휘자로 히트친 국립국가관악현악단이 이번에 VR로 관객을 유혹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는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국립국가관악현악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월에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6와 인간 지휘자 채술이 번갈아 가면서 지휘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영역은 우리가 로봇이 건드릴 수 없고 인간이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로봇이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애완견까지도 여러분들 이게 대처를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도구 아는 터치, 동작, 음성에 변하면서 달리기도 하고 꼬리 흔들기도 하고 200개 이상의 소리를 내면서 실제 애완견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애완견 길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로봇 개가 나오면 유지 보수 비용 없지요. 가격도 저렴하지요. 그러니까 아동도 그렇고 특히나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노인 인구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보다 외로움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친구가 되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일반 사람만 대체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특히 이번에 이 개발된 로봇은 기존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서 이동할 수 없는 휠체어가 각각 있었으나 이 두 모델을 통합해서 휠체어로 개발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이렇게 도우는 로봇까지 지금 점점점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인력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결국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로봇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는 대로 지금 5분에 한 마리를 돼지 잡는 AI 로봇까지 지금 나오면서 1년 내에 대형 도축장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점점점 로봇은 우리 실생활을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이계영님이 로봇 청소기는 좀 의외네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근데 실생활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여러분들, 이 로봇 핵심 부품 국산율이 50% 미만이다, 이하다. 저는 이것 보고 좀 충격적인 모습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로봇 기술, 특히 밀도 대비 우리나라 이 로봇이 최고 만지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해서 저는 이 로봇만큼은 부품적이 좀 다를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역시 똑같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자, 먼저 이 로봇 관련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자, 2017년 대비 2021년 이렇게 보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장에서 만대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710에서 1000까지, 그러니까 10%가 벌써 로봇으로 대체가 됐다는 얘기죠. 자, 재팬 같은 경우는 308에서 399,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봅니다. 12하고 프랑스랑하고 한국어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인간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미진한데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0.7%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대 도입률 대비 실제 로봇 도입률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250%고요.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USA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실제적으로 로봇을 전 세계에서 가장 일찍 빨리 도입을 하고 있고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로봇 기술들이 저는 엄청날 줄 알았다. 엄청날 줄 알았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얘기 들어보면 한국 로봇 청소기 특허 출원을 보면 세계 1위가 한국이었어요. 특허도 많이 내. LG도 1위고 삼성이 3위고. 야, 이러면 한국이 기술 개발을 한다,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들 여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좋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추로도 많이 하고 만들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련해서 보고서까지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실제 글로벌 로봇 설치 대수는 역대 최대 53만 1060대 다 5년 전보다 10만 대 이상 갔다는 거죠. 그죠? 점점점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니까 계속 한번 자세히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봇 관련해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련해서 로봇 산업 처형 지형 변화 및 국내 정책 대응단 보고서 내용인데 보면요. 우리나라 제조용 로봇 경쟁력은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인데 근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일본 같은 경우가 1위에 의외로 97.6%, 근데 한국이 75.9%, 지금 점수 차이가 21%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에 의해서 5위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 적극적인 R&D 자금하고 투자 국가 주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곧 한국을 따라잡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보면 지금 로봇 관련해서 주요 6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하위권에 처질 위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업력이라든지 서비스력이나 이게 전체적인 기술력도 떨어지는데 특히나 보면 제조업 로봇의 부품 국산화율을 보시면 자, 모터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8.8%. 감속기가 그나마 여기서 좀 낫네요. 그죠? 42.5%. 그 다음에 제어기는 47.9%, 센서는 42.5%. 앞서 제가 50% 이하라고 했지만 이게 40%또 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 SW. 이 SW 같은 경우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로봇을 제일 많이 지금 설치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런 국가에서 부품 국세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로봇 관련해서 보면 부품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완성 제조되고 그다음에 SI 해서 수혜자에게 넘겨가는데 부품 쪽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지금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분들. 특히나 제가 앞서 얘기했던 감속기하고 모터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 시장 점유율이 감속기랑 모터 이 두 가지 분야는 무려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로봇을 제일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SI 업체들이 돈을 벌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거의 대부분 일본, 오히려 일본 애들이 앉아서 그냥 돈을 열심히 벌고 있고, 또 만약에 일본이 이 반도체 3가지 업종을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로봇 관련 부품 이 부분을 막아버리면 국내 기업들은 로봇 제조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나 2차 전지 갖고 갈 불련 부분은 중국 때문에 중국의 원자재 1인 쪽에서 막아버리면 생산이 힘들다고 하는데, 미래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는 로봇 같은 경우 일본이 아유 너희들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엄청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또 특히나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 그죠? AI가 나름 강점이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이쪽이 이게 다 로봇과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로봇 산업과 융합을 하고 결합을 해서 고도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또 뭡니까? 중국과의 또 싸움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격정지가 2차 전지 배터리 되듯이 로봇도 이렇게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품질, 가격, 경쟁해서 저비용의 고품질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가 아니고 기업 주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데 중국은 국가 주도로 가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 특히나 보시는 대로 청소 로봇 시장이 54%, 서빙 로봇 시장은 70%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지금 이렇게 밀려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로봇 관련 부품이나 전체로 봐서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낮은 로봇의 경쟁력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자, 국내 통계 조사에 따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 경쟁은 5위에서 6위 정도 되어 있다.
근데 1위하고 6위하고 5위하고 격차가 차이가 꽤 크다. 자, 쉽게 말해서 등수는 차이가 없지만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밖으로는 우리나라 로봇 사람이 정말 성장도 하고 엄청나게 잘 돼. 이런데 하나하나 조목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국가별 로봇 밀도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죠? 세계 평균이 126대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932대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로봇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냉정하게 점수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주요 국 로봇 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이렇게 한번 쫙 보시면 자, 한국이 7.4, 자, 일본과 차이가 꽤 많이 나고 특히 이 R&D 경쟁력도 그러면 이게 종합 경쟁력 차이 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R&D 경쟁력을 높여야 돼야지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따라가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중국이 추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R&D 경쟁력을 하고 있느냐?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R&D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10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R&D 비용을 우리는 또 깎아버렸죠, 여러분들. 깎아버렸죠. 자, 그리고 한번 글로벌 시장 현황하고 한국 로봇 시장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나 산업력에 가깝고 앞으로 미래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서비스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특히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초기 수준밖에 기술력이 지금 되지 않는다. 그게 그러니까 AI라든지 샤오미 인터넷 이쪽에서는 초강국인데 그거 결합을 해 로봇은 특히 서비스용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용 관련해서 R&D 설계를 해서 조달, 생산, 그 다음에 AM 서비스 수요 이렇게 넘어가는 통날인데 앞서 조달 쪽에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간신 부품, 제한 부품, 그 다음에 구동, 기동 이런 여러 가지 SW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산업용 로봇 가치 사슬 단계별 경제 우위 종합을 보시면 자, R&D 쪽 봐서 지금 7.6%, 특히 조달 쪽은 여러분들 우리가 6.7% 엄청 낮아요. 그리고 생산도 7.1, 판매 후 시장은 7.8, 그다음에 수요도 7.3 정도밖에 아직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로봇 가치 사슬 단계로 본다면 별로 지금 뭐 설계부터 해서 수요까지 뭐 산업 전체가 낮는데도 불구하고 밀도만 지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는 지금 점점 줄고 그러니까 이 노동자를 대체를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체 부품을 생산을 해서 이렇게 좀 같이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든지 이 미국 등이 여전히 3대 기업으로 독과점을 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또 부품 쪽에서는 모터라지, 감속기, 센서 이쪽은 또 어디가 지금 한다? 일본이 역시나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달 경쟁력으로 보면 한국이 지금 6.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1위는 일본이 9.8%고 자, 로봇 필수품 국산율 같은 경우는 요번에 자료가 2017에 더 낮아서 그나마 조금씩은 올라갔다는 게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여전히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격차들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다. 여기에 또 대부분 우리나라 이 필수 부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일본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 조사에서 물어볼까? 한국 로봇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뭐냐? 자, 보시는 대로 업체 간의 이 연계 문제, 특허문 인증, 그 다음에 관련 기술 정보 지원, 해외 지출, 사업 기타 등등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 주도의 뭔가가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하는 데가 행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행정부가 이 부분들을 지금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주요 로봇의 인력 경쟁력 또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에 비해서 지금 30% 정도 넘게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로봇은 제일 많이 사용해. 근데 R&D라든지 부품 이런 경쟁력이 약해져. 그러면 로봇 관련 인력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낮은 부품 역량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 대한민국의 로봇의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거의 다 조달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일본의 경우 부품 조달량 10점 만점에 앞서 몇 점이었죠? 9.8점이었죠. 근데 대한민국은 6.7점이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전혀 지금 앞서 얘기드린 기업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부품 역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R&D 경쟁력이 부족인데요. 높은 로봇 경쟁력을 가진 국가 대부분이 보면 국가 차원에서 막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금 지급하고 R&D 비용 관해서 100% 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올해 R&D 예산 부분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더 이상 연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인 거는 이 기업 간의 연계까지 부족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기업의 가치 사슬 있지 않습니까? 가치 사슬하는데 이것 또한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 이 경쟁력 부진의 원인이 세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부품이나 이런 부분 기술력도 빠르게 하는 또 그런 특성들이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떤 부분이었었죠? 3대 핵심 품목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보시면 이 당시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가 비중이 85.5%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76.2%까지 떨어졌죠. 자, 그리고 불화수소 같은 경우 32.2에서 9. 아이언이 이제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없어도 될 정도라는 거죠. 그나마 지금 가장 못 낮추고 있는 게 93%에서 90%, 2%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플로바리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한국 국산 부품으로 점점점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쪽에 품목을 우리나라 부품회사 늘렸던 업체가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인 세계 업체가 랩, 동진, 세미컴, 솔브레인 홀딩스, 램테크놀리지 때 자, 이게 일본 수출의 1년 사이 소부장 기업 주가 추이 변화예요. 동진 세미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앞서 중에 포토 레지스터 동시에 자체 개발하면서 자 1년 사이 주가가 10,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52,000원대까지 갔었죠.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불화수소 있죠. 불화수소 그러면서 47,250원이 95,900원까지 갔고 이 95,900원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250,000원대까지 갔어요. 램테크도 불화수소였죠. 근데 3,700원부터 7,500원까지 갔고 이게 13,000원대까지 왔더라고요. 이게 즉슨 어떻게 보면 분명히 위기예요. 그죠? 우리가 낮은 부품 경쟁에 낮은 위기지만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위기가 되지만 분명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매년 이렇게 2022년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 기업 이렇게 행사를 하고 좋은 로봇 기업들이 많아요. 이 국내 로봇 산업 발전에 기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포상 산업 포장, 그다음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주간 기관자상 등등 이렇게 상을 하는 매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 가운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7년 연속. 그다음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게 뉴로메카 맞나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6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년을 좀 이렇게 뛰어난 업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11일 날 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고 상훈이 산업 포상은 누가 받느냐 하면 여러분들 뉴로메카가 받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뉴로메카가 7년 연속 받았고 올해 대상은 또 어떻게 보면 뉴로메카가 받다. 우리나라 로봇 회사 중에서 이 뉴로메카는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늘 보면 최근에 삼성에서 했던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업체라 그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로봇 회사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부품 회사 중에 보면 이 뉴로메카가 와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로봇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기술들이 들어가야 돼요. 센서 공학부터 뭐 제어 기술, 그다음에 반도체 통신, 구동 기술. 이 구동 기술은 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맡아야 되거든. 여기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등등 많은 로봇 산업에는 많은 기술들이 총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어디냐, 배터리냐, 어떤 부분이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속기, 모터, 제어기인데, 지금 보시면 원가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감속기가 가장 크면서 로봇 용도 비중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여러 나눠주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비중도 가장 크고, 보시는 대로 수익성도 지금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 기업 또한 지금 작다. 그만큼 기술 개발이 힘들고 독과점 기업들이 많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 감속기 같은 경우가 앞서 40%가 안 됐었어요. 그죠? 이 감속기 부품 비율을, 국산화 비율을 높이 올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쌓이겠죠? 여러분들, 감속기는 뭐냐면 기어를 이용해서 모터의 하속 속도를 제고 회전력 토크를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사람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 감속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감속기는 어떻게 보면 이 하모니 드라이버, HDS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70%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모니 드라이브가 독보적이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특허가 하모니 드라이브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 하모니 드라이브 기반 특허가 2010년에 이제 풀리면서 독점 체계는 붕괴되었고, 현재 여러 업체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탑권에 있는 회사는 2개에서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압도적. 근데 계속 압도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점점 경쟁 업체가 불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 감속기 관련해서 보시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하모니 드라이브 시스템의 경우 현재 고객이 주문을 넣으시는 14개월 공급을 할 정도로 납기가 길어진 상태다. 근데 반면 로봇에서는 견주할 로봇 시장의 수요로 해서 빠른 부품 납품을 원할 수밖에 없는데, 후발주자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익이 막대하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 H-100을 AI 컴퓨터 이걸 하는데, 이것도 지금 8개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까? TSMC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것과 똑같듯이, 이 감속기 자체의 기술을 HDS만큼만 갖고 있으면 이 회사도 녹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속기 업체 관련 쪽, 제가 탑티어가 2개 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HDS예요. 이 하모니가 어떤 쪽을 하냐면 바로 이 SH 감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브테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브테스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R 감속기 쪽이거든요. 이 두 업체가 7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 감속기를 다 개발한 업체가 있다는 거죠. 이 SH 감속기 같은 경우는 매우 정밀하고 큰 감속비를 가지고 소형 경량화 저수미 요구의 협동 로봇에 주로 활용을 된다. SR 감속기 같은 경우는 뛰어난 내구성을 고부와 중대형 산업 로봇 및 공작 기계 중장비에 사용되고, 반도체 검사 장비와 현대차 도장 라인 등에 사용을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SH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소형이면서 미세 동작이 요구되는 로봇, SR 시리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로봇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기존의 이 업체는 주로 어디 지금 사용을 많이 했냐면 반도체랑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자동차 쪽 이쪽에서 지금 많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 감속기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하모니라든지 나브테스코에 비해서 기술력은 조금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이 회사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국산화에 성공은 했어요. 국산화에 성공은 했고, 지금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 로봇 감속기 관련 경우는 10%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개발 속도를 여러분들, 이 기술 개발 속도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반도체라든지 지금 자동차 쪽에 이쪽에서 특히나 대부분 업체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부품 업체는 안 좋게 나오는데 이 업체는 여전히 실적이 좋거든요. 여기 플러스 로봇까지 여러분들 해서 감속기에서 판매를 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회사는 실적이 그냥 크게 급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경님이 투자 정보다 형님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이 업체는 어떤 업체냐 하면 바로 SPG입니다. SPG. 그럼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시죠. 두산 로보티스 이 업체 지금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다. 뭐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에서 1위 한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두산 로봇 말고 유진 로봇도 있고 그죠? 이 로봇 업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파트가 있겠죠. 이렇게 다 파트가 있겠죠. 많지 있지만 지금 이 감속기 같은 경우 자 30에서 40% 거의 2차 전지 배터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2차 전지 배터리가 똑같은데 오히려 이윤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업체를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SPG를 오히려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현대차보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차는 얘들이 다 파는데 오히려 지금 이익은 얘들이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죠. 똑같다는 얘기. 얘들이 많이 팔겠지만 이익은 오히려 이 SPG가 훨씬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은 점유율의 이 로봇 부품 사업이 분명히 국가 경제를 키워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지만 이 위기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회가 되는데 그 관점에서 로봇 사람 내가 어떤 사람에 투자를 한다, 어디에 투자를 한다? 바로 저는 이 감속기 관련 업체 우리나라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SPG 말고 한 업체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B로 시작하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송 투자 캠퍼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은 내일 또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시청해서 감사합니다.